아가, 제발 울지 마라. 제발 울지 마. 네가 울면 엄마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만 같아. 하늘도 엄마 마음을 아는지 오늘따라 비가 왜 이리도 매섭게 쏟아지는지 모르겠구나. 마치 하늘이 내 대신 피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오는데 태어난 지 고작 며칠 되지도 않은 네 여린 살결이 이 추위를 어찌 견딜까?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정말 용서해라.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란 여자는 구제불능의 폐물이다. 만약 내게 따뜻한 밥 한 숟가락 먹일 능력이 있었다면, 비를 피할 낡은 지붕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내 목숨을 끊는 한이 있어도 너를 남의 손에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를 따라오면 네가 마주할 곳은 쓰레기장 옆의 악취와 다리 밑에 살을 파고드는 추위뿐이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지만 네가 내 품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꼴은 차마 볼 수가 없구나. 저기 보이는 저 웅장한 저택이 보이니? 이 지역에서 제일 가는 부자 진 회장님의 댁이란다. 저 높은 담장 너머의 집이 얼마나 넓고 으리위한지,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저 불빛이 얼마나 따뜻해 보이는지 한번 보렴. 네가 저 문턱을 넘어가기만 하면 너는 이제 거지 여자의 딸이 아니라 천금 같은 부잣집 아가씨가 되는 거야. 솜이 꽉 찬 따뜻한 옷을 입고 배를 고른 대신 달콤하고 고소한 분유를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나중에 크면 학교도 가고 글도 배우고 남들 앞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사는 체면 있는 삶을 살 수 있단다. 아가, 무서워하지 마라. 엄마가 멀리 가지 않을게. 맹세컨대 엄마는 언제나 네가 보이지 않는 곳 어딘가에 숨어서 너를 지킬 거야. 자, 이걸 보렴? 이게 뭘까? 아, 뜨거워라. 괜찮아. 손가락이 데워서 살이 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픈 건 내 살이 아니라 널 보내야 하는 내 마음이니까. 이 은반지는 엄마 집에 남은 유일한 돈이 될 만한 물건이었어. 불에 달궈서 말랑하게 만든 다음 두드려서 펜던트로 만들었단다. 여기 자세히 보면 엄마가 서툰 솜씨로 글자를 새겼어. 서연. 이제부터 네 이름은 서연이야. 진서연. 글씨가 삐뚤빼뚤한 건 엄마가 배우지 못해 손이 둔한 탓도 있고 방금 반지를 새길 때 손이 너무 떨려서 그렇단다. 그리고 여기 반지 안쪽을 만져보렴. 날카로운 긁힌 자국이 느껴지니? 글자를 새기다가 그만 칼이 미끄러져서 반지에 흠집을 내고 엄마 손가락도 깊게 베어버렸어. 피가 철철 나고 살이 벌어졌지만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게 우리 모녀만의 비밀스러운 표식이 될 테니까. 아주 만약에 훗날 네가 커서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혹시라도 이 흠집을 보고 엄마를 알아봐 줄까? 자, 이제 붉은 실에 꿰어서 네 목에 걸어주마.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건 엄마가 너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고 우리 둘의 뼈와 살이 이어져 있다는 유일한 증거란다. 이제 초인종을 누를 거야. 이 벨소리가 울리고 나면 우리 모녀는 이 생에서 다시는 서로의 얼굴을 만지며 웃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손이 왜 이리 천근만근 무거울까? 손가락이 마비라도 된 듯 말을 듣지 않는구나. 딩동, 딩동. 소리가 났다. 돌이킬 수 없는 소리가 났다. 저기 현관에 불이 켜지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아가, 사랑한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 하나뿐이야. 부디 엄마를 잊지 말아다오. 아니, 엄마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라. 안녕, 내 아가. 30년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강산이 3번이나 변한다는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 해마다 청명절 즈음이 되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면 내 손가락 마디마디는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욱신거린다. 특히 왼손 약지에 남은 그날의 화상 흉터와 베인 상처는 습기만 차면 붉게 달아오르고 가려워진다. 마치 그 비극적인 밤, 핏덩이 같은 자식을 내다버린 죄를 잊지 말라고 하늘이 내리는 형벌 같다. 그래,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 고통이 살아있는 한 나는 속죄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서 하녀로 일하며 내 딸의 곁을 맴돌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고통이라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 주방 안에는 갓 볶아낸 영정차의 향기가 그윽하다. 30년 전 내가 처음 이 진 회장님 댁에 하녀로 들어왔을 때는 가스렌지 켜는 법도 몰라 허둥대던 촌년이었다. 그저 저 멀리 창문 너머로 정원에서 뛰어노는 너를 훔쳐보기 위해 나는 죽기 살기로 일을 배웠다. 글을 읽을 줄 모르니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었다. 네가 유독 차 마시는 걸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밤잠을 줄여가며 차 볶는 기술을 익혔다. 뜨겁게 달궈진 수백 도의 무쇠솥에 맨손을 집어넣어 찻잎을 덮고 또 덮었다. 손바닥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잡히고 살이 익어 터지고 다시 딱지가 앉기를 수천 번 반복했다. 여자의 부드러운 손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내 손은 나무 껍질처럼 딱딱하고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버렸다. 지문조차 닳아 없어진 이 흉측한 손. 하지만 나는 이 손이 부끄럽지 않다. 오로지 이 투박하고 거친 손만이 네가 가장 좋아하는 그 깊고 구수한 차맛을 낼 수 있으니까. 네가 공부하다 지쳐 뒤풀인 미간이 내가 끓여올린 차 한 모금에 스르르 풀리는 걸 볼 때면 나는 이 뭉툭한 손가락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느껴졌다. 임수옥, 정신 차리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우리 서연 아가씨가 돌아오는 날이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가씨가 약혼자와 함께 귀국한다고 했다. 곧 결혼식을 올린다고 했다. 그 꼬물거리던 핏덩이가 어느새 자라 어엿한 여인이 되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된다니.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덜컥 겁이 난다. 너무나 높고 고귀해진 내 딸. 혹시나 늙고 취해진 이 하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을까. 냄새난다고 피하지는 않을까.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너는 그저 하녀 임수옥일 뿐이다. 눈물을 닦아라. 찻잎에 짠 눈물이 들어가면 차맛을 버린다. 내 딸이 마실 차는 달아야 한다. 인생의 쓴맛은 내가 다 가져갈 테니 너는 그저 단맛만 느끼렴. 임수옥, 거기서 멍하니 뭐 하고 있는 거야? 몇 번을 불렀는데 대답도 없고 귀가 먹었나? 얼른 그 지저분한 앞치마 벗고 새 유니폼으로 갈아입어. 아가씨 차가 정문 들어왔어. 진 사모님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대답했다. 네, 사모님. 죄송합니다. 차 붓는데 정신이 팔려서요. 금방 나가겠습니다. 금방요. 명심해. 우리 서연이는 외국물 먹고 오느라 위생에 예민하고 까다로워. 평소에 네 손이 거친 거야 일 많이 해서 그렇다 치지만 오늘만큼은 손톱 밑에 때 하나 없이 싹 씻고 나와. 짐 받을 게 그 더러운 손 내밀어서 아가씨 기분 상하게 하면 그날로 해고야. 알았어? 알겠습니다, 사모님. 방금 솔로 3번이나 문질러 씻었습니다. 가죽이 쭈글쭈글해서 그렇지 더러운 건 아닙니다. 아가씨 눈에 띄지 않게 멀찌감치 서 있겠습니다. 냄새 안 풍기게 조심하겠습니다. 자동차가 멈춰섰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다. 나는 다른 하인들과 함께 줄을 서서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고개를 들면 안 된다. 감히 주인 아가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예의가 아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만, 딱 1초만 보고 싶다. 차문이 열렸다. 눈부시게 빛나는 은색 하이힐이 먼저 땅을 딛고 백옥처럼 하얀 발목 위로 순백의 실크 원피스가 물결쳤다. 세상에,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답구나. 저 우아한 여자가 정말 내가 낳은 그 아이란 말인가. 짙은 화장을 했지만 콧날이며 눈매가 어릴 적 모습 그대로다. 아가씨가 미소를 지으며 걸어온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내 딸아 하고 부르고 싶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꿀꺽 삼키며 나는 가장 비천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아가씨,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였다. 내 손에 묻어있던 물기가 아주 살짝 바람에 날려 아가씨의 치맛자락에 튀었다. 아, 이게 뭐야? 당신 누구야? 좀 떨어져요. 내 치마에 물 튀었잖아. 이거 실크라고요. 물 닿으면 얼룩지는데 조심성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비명소리에 나는 사색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얼른 닦아드릴게요. 나는 허둥지둥 앞치마로 아가씨의 치마를 닦으려 손을 뻗었다. 하지만 아가씨는 기겁을 하며 내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세상에, 손이 왜 이래요? 무슨 사포도 아니고 피부가 왜 이렇게 징그러워? 내 옷 올라가겠네. 엄마, 우리 집엔 왜 이렇게 나이 먹고 둔한 사람을 써요? 짐 하나도 제대로 못 옮기고 보기만 해도 불결해 보이잖아. 내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딸이 나를 혐오스러운 벌레 보듯 쳐다본다.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다. 하지만 괜찮다. 서연아, 네 말이 맞다. 이 손은 징그럽다. 네 비단 같은 옷에 닿기엔 너무나 더럽고 거칠다. 진사모님이 나를 대신해 수습에 나섰다. 서연아, 그만해라. 수옥이는 우리 집에서 30년 일한 사람이야. 사람은 차폐해. 손이 좀 거칠어도 차 볶는 솜씨 하나는 일품인 거 알잖니? 수옥아, 썩 사과드리고 짐 올려라. 네, 사모님.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를 모르고 귀한 옷에 손을 댈 뻔했습니다. 제 손이 천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등을 돌려 짐가방을 끄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 했다. 아가야, 너는 이 손이 싫다고 했지. 하지만 엄마는 이 손으로 수만 번도 더 너를 안아주고 싶었다. 밤마다 꿈속에서 너를 쓰다듬던 그 손이다. 네가 나를 욕해도 좋다. 멸시해도 좋다. 이렇게 가까이서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저녁 식사 후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찻상을 준비했다. 물 온도는 정확히 85도. 찻잎은 가장 어린 순으로 골라 정성껏 우려냈다. 찻잔은 행여 지문이라도 남을까 5번을 닦고 또 닦았다. 아가씨, 차 올립니다. 식후에 드시면 소화에 좋습니다. 아가씨는 소파에 기대어 건성으로 손짓했다. 거기 두고 가요. 아까 보니까 손을 덜덜 떨던데 내 옷에 쏟지 말고. 그리고 그 손가락에 있는 붉은 흉터는 뭐예요? 보기 흉하게. 혹시 피부병 같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병이 아닙니다, 아가씨. 안심하십시오. 이건 30년 전에 생긴 화상 자국입니다. 젊을 때 부주의해서 불에 데었습니다. 흉터만 남았지 옵는 병은 아닙니다. 보기에 불편하시면 내일부터는 흰 장갑을 끼겠습니다. 제 흉한 손이 아가씨 눈을 어지럽히지 않게 가리겠습니다. 됐어요. 물러가 봐요. 잠깐, 이 차 향기가... 아가씨가 찻잔을 들어 코끝에 대더니 멈칫했다. 한 모금 마신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이 맛,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릴 때 마셔본 것 같은데? 이봐요, 아주머니. 이거 직접 볶은 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희한하네. 내 기억 속에 있는 어떤 맛이랑 똑같아요. 어릴 때 내가 몸이 약해서 밤마다 기침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때마다 비몽사몽간에 누군가 따뜻한 차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주던 기억이 나요. 그 차를 마시면 기침이 멎고 잠이 잘 왔는데 딱 이 맛이에요. 향기도 목넘김도. 엄마가 주신 건 줄 알았는데 꿈이었나? 그건 꿈이 아니란다, 아가야. 모두가 잠든 새벽 기침 때문에 잠 못 드는 네 방에 몰래 들어가 너를 품에 안고 차를 먹이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 사모님께 들킬까 봐 불도 켜지 못하고
달빛에 비친 네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소리 없이 울던 밤들이었다. 네가 그 맛을 기억하고 있다니 내 평생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것만으로도 나는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왔어? 내 비취 팔찌 어디 갔어? 그거 양어머니가 주신 유품이라고. 분명히 화장대 위에 뒀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이 집안에 도둑이 있어. 서연 아가씨의 고함 소리에 모든 하인이 마당으로 불려나갔다. 아가씨는 도끼 어린 눈으로 우리를 훑어보았다. 제 방에 들어온 사람 과일 깎아온 저 늙은 하녀뿐이에요. 임수옥이라고 했나? 아까부터 눈빛이 퀭한 게 수상하더라니. 집사, 저 여자 짐 싹 다 뒤져요. 방이랑 옷장, 가방까지 털어서 찾아내. 억울합니다, 아가씨.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제가 이 댁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도둑이 자기가 도둑이라고 시인하는 거 봤어? 당장 저 낡은 보따리 풀어. 집사가 내 짐가방을 거칠게 바닥에 쏟았다. 와르르 쏟아진 물건들 사이로 내 낡은 옷가지와 함께 깊숙이 숨겨두었던 베넷 저고리와 흑백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다. 이건 뭐야? 꼬질꼬질한 아기 옷에 이 사진은 또 뭐고? 아가씨가 바닥에 떨어진 베넷 저고리를 집어들었다. 목깃에 노란 오리자수가 놓인 30년 전 내가 밤을 새워 수놓았던 그 옷이었다. 그리고 사진. 아가씨의 100일 때 내가 멀리서 몰래 찍어 간직해온 그 사진이었다. 이 옷 내가 어릴 때 입던 거랑 똑같은데. 그리고 이 사진 내 100일 사진이잖아. 배경이 우리 집 대문이고. 당신 정체가 뭐야? 왜 남의 집 딸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있어? 스토커야? 아니면 무슨 땀만 먹고 들어왔어?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그건 제 죽은 손녀 물건입니다. 손녀가 살았으면 딱 아가씨 나이였을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아가씨가 제 손녀를 닮아서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그 사진만은 돌려주십시오. 나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다. 그때 방을 수색하던 다른 하녀가 뛰어왔다. 아가씨, 찾았습니다. 팔찌가 침대 헤드 뒤쪽 틈새에 끼어 있었습니다. 도둑 맞은 게 아닙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가씨는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다. 뭐, 안 훔쳤으면 다행이네요. 오해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남의 사진을 몰래 가지고 다니는 건 기분 나쁘니까 당장 치워요. 그리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 띄지 말고 뒷마당 가서 장작이나 패요. 그날 밤 사모님이 내 방을 찾아오셨다. 수호가, 이제 그만 떠나거라. 서연이 결혼식이 내일 모레다.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기면 곤란해. 네가 여기 있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서 내가 불안해 못 살겠다. 여기 퇴직금 넉넉히 넣었다. 멀리 가서 편하게 살아. 사모님, 제발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한 푼도 안 주셔도 돼요. 제발 결혼식만 보게 해주세요. 우리 서연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만 멀리서라도 한 번만 보고 떠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나는 사모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며 매달렸다. 결국 사모님은 한숨을 쉬며 허락하셨다. 대신 결혼식 내내 구석에 숨어 있으라는 조건이었다. 다음 날, 결혼식 전날 밤이었다. 사모님의 지시로 나는 마지막으로 아가씨에게 다도의 절을 가르치러 방에 들어갔다. 아가씨, 시부모님께 차를 올릴 때는 손끝을 이렇게 모으셔야 합니다. 향을 먼저 맡고 마음을 차분히. 내가 찻잔을 쥐고 시범을 보이는데 아가씨가 갑자기 내 손목을 낚아챘다. 잠깐만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가씨의 시선이 내 왼손 약지에 고정되었다. 30년 전 뜨거운 반지에 대어 생긴 초승달 모양의 붉은 화상 흉터. 이 흉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차맛. 이상해. 너무 이상해. 아가씨는 황급히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다. 펜던트를 걸려있는 은반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빼서 불빛에 비추어 보았다. 이 반지 안쪽에 있는 긁힌 자국. 나는 이게 세공사가 실수한 건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자국 모양이
아주머니 손가락에 있는 흉터랑 맞물리는 것 같다. 아가씨가 내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보려 했다. 나는 황급히 손을 뒤로 감췄다. 아닙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가씨. 제 더러운 손에 그런 귀한 걸 끼우면 안 됩니다. 가만히 좀 있어봐요. 확인해 봐야겠어. 아가씨는 강제로 내 손을 끌어당겨 약지에 반지를 끼웠다. 반지는 마치 제 주인을 찾은 듯 딱 맞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지 안쪽에 날카로운 흠집이 내 손가락의 흉터 자국 위로 정확하게 겹쳐졌다. 그건 칼날이 미끄러지며 반지와 내 살을 동시에 베고 지나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퍼즐 조각이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당신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내 반지가 당신 손에 맞아? 왜 내 베네 저고리를 가지고 있어? 왜 내 입맛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말해. 당신 내 엄마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녀입니다. 천한 늙은이입니다. 아가씨 같은 고귀한 분이 저 같은 거랑 엮이면 안 됩니다. 나는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와 내 좁은 골방으로 숨어들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짐을 쌌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내가 엄마라는 게 밝혀지면 서연이의 앞길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시댁에서 알면 파혼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때 쾅쾅쾅 방문이 부서져라 흔들렸다. 문 열어. 엄마, 문 열란 말이야. 나 다 알았어. 할머니한테 다 들었다고. 왜 도망가? 왜 숨어? 문이 열리고 눈물범벅이 된 서연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다 짜놓은 내 짐가방을 발로 차버리고 내게 달려들어와 와락 안겼다. 이 바보 같은 사람아, 30년이야. 30년을 바로 옆에 두고도 몰라봤잖아. 왜 말을 안 했어? 내가 당신을 구박하고 더럽다고 피하고 도둑 취급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 거야. 그러고도 내가 좋다고 차를 끓여? 바보야? 등신이야? 서연아, 아가씨, 내가 미안해. 내가 죄인이야. 나 같은 게 엄마라서 미안해. 너는 빛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어둠이 묻으면 안 돼. 제발 나를 잊어라. 나는 그냥 지나가는 하녀 일로 남게 해줘. 누가 그래? 누가 당신더러 부끄럽대? 이 손, 이 거친 손. 서연이는 내 거친 손을 자신의 젖은 볼에 갖다 대고 비볐다. 나를 살리려고, 나한테 따뜻한 밥 먹이려고, 나 좋은 옷 입히려고 이렇게 망가진 거잖아. 차 볶다가 다 데이고, 집 나르다가 관절 다 상하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야. 엄마, 나 결혼식에 엄마 손 잡고 들어갈 거야. 사모님 손 말고 낳아준 우리 엄마 손 잡고 들어갈 거라고. 다음 날 결혼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낡은 정장을 입은 늙은 하녀의 거친 손을 꼭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신부의 당당한 고백에 박수갈채로 바뀌었다. 저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30년 동안 그림자처럼 저를 지켜주신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창밖에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갓 볶은 해차를 우린다. 이제는 쭈그리고 앉아 솥을 돌릴 필요가 없다. 딸이 사준 최고급 자동 로스팅 기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습관이란 무서워서 나는 여전히 내 손으로 차 향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엄마, 차 다 됐어? 여기 손주 녀석이 할머니 차 마시고 싶다고 난리야. 서연이가 방실방실 웃는 아기를 안고 나온다. 내 무릎 위로 기어 올라오는 손주의 목에도 그 옛날 서연이에게 걸어주었던 은반지 목걸이가 반짝거린다. 오냐, 다 됐다. 뜨거우니 호호 불어서 마셔야지. 서연이가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꼭 잡는다. 이제 내 손은 예전처럼 트거나 갈라지지 않았다. 딸이 매일 밤 발라주는 비싼 영양크림 덕분에 보들보들 윤기가 난다. 엄마, 그거 알아? 엄마가 끓여주는 차에서는 항상 꽃향기가 나. 세상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엄마 냄새. 나는 찻잔을 들어 입에 댄다.
쓰디 썼던 지난 30년의 세월이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차 향기 속으로 사르르 녹아내린다. 창밖의 비는 더 이상 차갑지 않다.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생명의 물줄기처럼 내 가슴속 깊은 곳까지 촉촉하게 적셔준다. 그래, 이거면 됐다. 더 바랄 게 무엇이겠는가. 내 차가 식지 않는 한 우리 모녀의 사랑도 영원히 식지 않을 것이다.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찻잔의 김서린 풍경 속에서 나는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고 미소 짓는다.